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영철의 폭풍 눈물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 의아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철이 상철한테 왜 갑자기 화를 냈을까? 보면은 상철이 달래주잖아요. 영철을 보고서 더 울어도 된다고 그렇게 등을 토닥여주면서 달래주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철이 막 울면서 자기 진짜 이거 풀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 뭐 슈퍼데이트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왜냐? 상황을 모르니까. 영철이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르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상철이 슈퍼데이트권을 땄기 때문에 영철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철이 슈퍼데이트권 때문에 울고 있는 건가? 휴대권을 따서 정숙한테 꼭 쓰고 싶었는데 그걸 나 때문에 못 따서 그래서 울고 있는 건가? 그래서 물은 거죠. 슈퍼데이트권 그거 말하는 거냐고. 그때부터 영철이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죽을 죄를 진 사람처럼 진짜 너무 화를 많이 냈어요. 저기 그렇게 화를 낼 만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누구라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영철이 그동안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영철의 그런 상황들, 그런 마음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철은 조금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슈퍼데이트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영철이 혹시 감정선이 무너져서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 정답은 본인만 알고 있을 텐데 분명히 어떤 그런 기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화가 나는 그 이유, 자기가 하고 있는 속뜻을 못 알아차리고 감정선을 무너뜨려서 저렇게 화가 난 건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영철이 갑자기 화를 낸 이유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철이 의욕을 잃어요. 나는 솔로 나라 안에서의 의욕. 그렇지 않아도 좀 소심하고 하나하나 다 따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상철인데 소심하다는 거거든요. 작은 일에도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상철이 그 사건 이후로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순자한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철이 본인한테 화를 낸 이후로는 아예 모든 의욕을 상실을 했어요. 사람 중에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는 그 사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이는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하고의 감정선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자가 아닌 영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영철이. 가장 충격적인 거는 영철이 자기를 달래줬던 사람이 상철이라는 거를 몰랐다라는 거. 진짜 몰랐는지 모른 척 하고 싶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 사건 이후로 영철이 상철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본인이 그게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로 몰랐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작진이 알려줬잖아요. 상철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상철한테 그 화냈던 그 부분,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둘 다 하든지 둘 다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철이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다행인 거는 순자가 상철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자는 원래 운동에서 몸이 좋고 까무잡잡하고 그런 남성적인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상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구애를 했더라도 잘 안 됐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면은 그 상철의 그 이성적인 감정, 이번 여출들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철은 사과보다도 좀 설명이 듣고 싶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그랬는지. 멘탈도 약한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막 몰아치니까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상철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연 영철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안나를 그린다고 색연필로 종이에다가 막 끄적이고 있었잖아요. 그때 상철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벌떡 일어서 가지고 계속 상철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에 냉장고를 열었었던 것 같고 결국은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불안함. 왜 불안했을까? 그리고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길래 정숙을 안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글을 쓰려고 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시를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시작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이 그 불안해했던 부분이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상철이 그 본인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감정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어떤 글도 쓰지 못했다. 어쩌면은 처음부터 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숙과의 관계겠죠. 자, 예고편을 보면은 정숙이 영철의 그 어떤 얘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동적이었다고. 과연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정숙이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약간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죠. 상철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본인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동? 글쎄요, 그게 감동을 받을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정숙이 영철을 보고서, 시를 짓지 않은 영철을 보고서 가지가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철의 행동이 독특한 거,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거를 정수구 님이 알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의. 그런데 찜질방 데이트 사건 이후로 영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냥 관종이 아닐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영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 여자 출연자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영철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정숙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은 크게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대충이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펼친 거거든요, 영철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런데 그게 그냥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게 아니고 애정이 섞여 있던 거죠. 애정이 섞인 목소리로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짜증 반, 의아한 반,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 과연 최종 커플이 될까? 진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사람의 선택, 영철이 먼저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정숙이 먼저 선택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은 워낙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예측도 조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정선도 올라왔다고 그러고, 정숙은 과연 그런 영철을 선택을 할까? 어떨까요? 마지막에 저 시 짓는 사건, 시를 발표하지 않고 나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 그 영철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진짜 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과연 영철에 대한 정숙의 인식, 그거 자체를 좀 바꿔놓을 수가 있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밖에서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정숙이 한번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정숙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영철이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자기의 그런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정숙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서사만 본다면은 이 모든 상황을 정숙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다 이해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챌린지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영철에 대한 그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숙 입장에서 내가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펑크까지 가기는 좀 험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 이것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막 울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멈추면서 아 맞다, 여기 나 잘 온 것 같다,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숙하고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냥 나 자신만 중요하고 내가 어떤 깨달음,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다 얻었기 때문에 집에 가도 될 것 같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정숙이 봤다면은 봤겠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인연의 끈을 가져오고 있었다면은 그 감정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 감정선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정숙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감정선을 이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철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감정선이 중간중간 끊어지면서 자신한테 그게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어 보여요. 자기애가 굉장히 큰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래서 정숙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본인 멋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성향, 정숙이
이제 영철한테 실망을 해서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해서 데이트를 다른 사람하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일반적인 감정은 '아 나한테 실망을 했구나. 혹시 마음이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나를 배려해 줬구나. 내가 데이트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나를 배려해 줬구나.'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정숙은 영철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말한 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숙이 나를 배려를 해 줬기 때문에 더 고마운 거다."라고 저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지 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것도. 만약에 상대방의 감정, 정숙의 감정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라면은 본인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본인 마음대로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거라면은 이 소통이 되기가 힘든 캐릭터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감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공감. 분명히 A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영철은 B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고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정숙이 영철에 대한 그래도 애정,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을지 여자의 눈물은 보통 안 좋은 신호인데 저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